기대가 되고요. 해외차로 이제 넘어가 보면 해외차는 심플해요. 저 직진님 하신 것처럼 좀 비싼 차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저는 람보르기니는 안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페라리라는. 페라리가 하나 들어있긴 해요. 네. 5위가 혼다 660입니다. 음. 경차인데요. 네. 제가 경차를 유난히 사랑해요. 작은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을 것 같은데 작년에 단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는 차가 되긴 했지만 노란색 혼다 660은 정말 시그니처이기도 네.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일본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셔서 배로 실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핸들이 이 우핸들밖에 안 나와서 네. 운전하기 되게 힘든데도 그걸 너무 사랑하면 그 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극복 가능합니다. 뭐 엄청난 돈을 지불해가면서 갖고 오시는 마니아들이 계실 정도로 네. 되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미드십 경차였어요.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이쁜 네. 차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660이에요. 이게 골 때린 게 거의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디자인도 내부에서 이제 사내에 무슨 컨테스트를 해서 선정된 디자인이고 디자인을 한 사람도 20대 젊은 친구고 20대 이제 직장인 내지는 대학생 뭐 사회 초년생 이런 걸 겨냥해서 출시를 했는데 구매자가 대부분 40대 50대 귀여워서인가? 그 구매력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줄 서서 구매하셨더라. 뭐 이런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차예요. 저도 차죠. 국내 수입을 해서 좌핸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글로벌 차량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고 국내 수입이 됐다면 아마 캐스퍼 말고 이걸 한 대 사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600cc입니다. 네. 660이잖아요. 경차 그 경차 자체가. 미드십이고 생각보다 잘 나가는 6단 CVT 옵션이 달려 있어서 훌륭한 차였어요. 600cc의 진짜 훌륭한. 네. 네. 뭐 그런 경차입니다. 근데 모니보다 작아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사진상은 좀 꽤 커 보이네요. 커 보이죠? 엄청 작아요. 근데 말도 못하게 작은 차입니다. 네. 2인승이고요. 로드스터니까 말도 안 되게 작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조금 네. 차이. 그건 저 국내에서 몇 번 봤는데 정말 다마스에도 실을 수 있을 만큼 비례입니다. 비례. 제가 그래요? 느끼기에 실제로는 못 네. 실어요. 다마스만한 차예요. 네. 예, 크기는 다마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마스에서 더 이렇게 쭉 그죠? 납작하게 이렇게 누르는 누르는 거죠. 거죠. 네. 후면은 거의 람보르기니인데. 찾아보시면 의외로 경차인데 그 스포츠카, 그 슈퍼카의 디자인 느낌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듯한 차고요. 네. 디자인적으로는 이뻐서 이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포르쉐 918 스파이더. 이 차는 실외보다는 실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사랑했던 차입니다. 네. 가격이 되게 비싸서 이렇게 스탠다드로 13억이고요. 옵션을 넣으면 17억, 20억 그렇게 올라가는 차거든요. 당연히 구매를 할 수는 없는 차고요. 네. 구매라도 이제 차고에 넣어놓고 먼지 한 톤 안 남게 관리해야 되는 차라서. 그죠. 이제 구경용. 네, 그렇죠. 전시용 차라서 네. 뭐 이제 아깝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아까운 건 아니고 제가 사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인테리어며 뭔가 마음에 들어서 네. 되게 사랑했던. 그 한때 잠깐 이 퍼포먼스로는 전 세계 탑을 찍었던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 속도 경신을 했던 네. 차입니다. 그 포르쉐 918 스파이더. 80년도 모델인가 보네요, 이게. 그 80년. 처음에 나왔던 차에서 계속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2015년인가 나왔던 차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뒤로는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내지는 일렉트릭 전기차 이런 형태로 내본다고 그래서 현재는 연구 중이래요. 그 가장 최신 모델 현재는 단종이 됐을 거고요. 아마 그 신차가 나오진 않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차들이 재고가 있을 테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18 스파이더가 2015년도에 네. 단종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너무나 그 사랑했던 차입니다. 야. 그리고 실내가 마음에 들었다. 네, 실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네. 이게 이제 실내가 약간 그 폴로 이렇게 떠 있는 네. 그 경사로가 옆에 쭉 돼 있어서 네. 쭉 떠 있는 그 센터 페시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은 차량이었고요. 근데 고차입니다. 예. 뒤 후면이 너무 아름다웠던 차예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그 뭐랄까 슈퍼카 자체네요. 슈퍼카 그 자체죠. 네. 걔는 하이퍼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슈퍼카 위에 거. 네. 뭐 그런 차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급의 페라리 F12 베를리에타. 스파이더보다 한 3배는 더 사랑했던. 아, 사랑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뭐 스파이더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네. 성능은 스파이더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뭐 삐까삐까하거나 뭐 네. 혹은 뭐 엎치락뒤치락 할 텐데 하여튼 페라리의 F12 베를리에 때도 1950년대 후반부터 나와서 계속 그 이름을 차용해가면서 여러 대의 차의 네. 변형을 가져왔던 차라서 페라리 내부에서는 베를리에타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훌륭한 이름이에요. 12기통에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갖고 480km, 뭐 450km, 아니 430km대를 무난히 찍는 그런 슈퍼카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타야 되나? 네? 430. 탈 데가 없죠. 뭐 스파이더도 그렇고 이런 슈퍼카들은 그냥 천천히 시속 20km, 30km로 네. 다니는 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하여튼 뭐 때려 밟아도 여건이 되면 한 대 사고 싶은 슈퍼카 중에는 베를리에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슈퍼카들은 사실 그렇게 그닥 땡기진 않아요. 돈이 있다면 100억대 뭐 부가티, EV110 뭐 이런 거 정도는 혹시 네. 모를까. 네. 일단 그런 돈이 없고요. 페라리의 F12 베를리에타가 디자인적으로는 페라리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차고요. 네. 그 위로는 이제 슈퍼카가 없습니다. 저는 슈퍼카는 그냥 다 슈퍼카니까 어차피 이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라 네. 이쁜 걸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차들이라서. 네. 하여튼 번외 그렇고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시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 그 시리즈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차는 루시드 에어 승용형의 그 승용차 하나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루시드 그래비티라고 SUV가 출시될 건데 SUV는 아직 컨셉 모델, 테스트 모델 정도만 공개돼 있고 네. 실제로 판매용 상용 모델은 완벽하게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뭐 디자인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다 상용 모델 기준으로만 했기 때문에 네. 컨셉 모델은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루시드 에어라고 하는 승용 모델만 얘기를 하자면 네. 되게 뭐랄까 이 루시드라는 회사가 이력이 있어요. 좀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네. 테슬라의 창업 멤버가 차린 회사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런 모터나 이력이 이제 있는 엔진 거네요. 기술과 배터리 관련 계속해서는 뭐 전 세계 탑이라고 해도 네.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테크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 중국 회사에서 지분을 대시는 바람에 그 네. 중국의 자본을 받아서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되는 바람에 원래 일정보다 상당히 많이 늦게 그 차질이 생긴 거예요. 차를 출시를 못하는. 그래서 내부의 어떤 그 반발과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네. 있어서 혼란을 겪다가 중국 회사가 떠나고 완전히 독립을 해서 한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루시드라는 차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술력으로나 내용으로만 보면 테슬라에 비등하거나 훨씬 뛰어난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루시드 에어라는 걸 공개를 하고 이 차가 전기차인데 이 회사가 주장하기로는 자신들의 경쟁은 벤츠다 이러고 있어요. 전기차들이 경쟁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품질, 디자인 퀄리티, 소재, 마감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써서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차가 10만 불이 넘거든요. 최고의 버전으로 가면 기본 사양이 13만 8천 불인가 해요. 거의 14만 불이 되는데 뭐 하여튼 많이 비싼 차인데 네.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 차를 이렇게 접해 보면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리뷰를 하셨잖아요. 네. 마감이 그닥 그 좋지 얘기했던 것만큼 많이 훌륭하진 않다. 약간 아직 2% 모자라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차입니다. 매우 훌륭한데 그 이제 워낙 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조금 기대치가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좋아서 샀는데 이게 간격이 이렇게 넓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유격이 그런 이제 토를 달게 된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니까
그렇게 토를 달게 되는 게 아닐까.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훌륭할 것 같아요. 네. 만져보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럴 것 같습니다. 차가 비싸기도 하고 퍼포먼스가 1000마력이 넘어요. 역시 전기차는 네, 전기차 마력수로 계속 환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성능을 떠나서 생긴 게 찾아보시면 익히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현대 자동차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유선형의 디자인이고요. 네. 살짝 22세기나 23세기를 다루는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형태입니다. 양산처럼 나와 있는 차가 네. 컨셉카에서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고요. 유선형에 잘 정동되어 있는 페이스와 리어를 갖고 있어서 또 특히 페이스와 리어가 컨셉성으로 디자인적으로 잘 매칭되는 차가 흔히 없거든요. 앞면하고 뒷면하고 담당 디자이너가 대부분 달라서 디자인이 보통 달라요. 그런데 이 네. 차는 그 앞면과 뒷면의 디자인 컨셉이 잘 그대로 거의 대등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컨셉적으로도 또는 디자인적으로도 흐름이 많이 깨지지 않는 또 네. 언밸런스이지 않은 차에서 참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저는 롤스로이스 팬텀. 이거는 제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아는 차였어. 모든 사람들이 알죠. 네. 이 팬텀을 사랑하는 이제 제가 디자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 밑에 바디와 그 승객 공간에 유리창이 들어와 있는 네. 캐노피 부분, 캐빈 지붕 루프죠. 그 루프 라인이 뭔가 일체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로 잘 마무리되어 있는 디자인들. 현대나 이제 국산 차들도 그렇고 그 미국 차들도 그렇고 유럽 차들도 그렇고 모든 차들이 그게 한 덩어리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닥 그렇게 분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물 흐르듯이 잘 연결돼 있기도 하고 면을 잘 다뤄서 한 덩어리처럼 만들어지는 게 현대 자동차 디자인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네. 이 벨트 라인이라고 해서 캐릭터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앞에 본네트 초반부에서 시작해서 뒤에 트렁크 리드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라인. 그게 이제 그 라인이 되게 잘 살아있는 차를 좋아해요. 네. 그 지금까지 선정한 차들 중에 그렇게 그렇게 잘 살아있는 차가 없는데 이브 라인은 그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는 아래 하단이 마치 요트 위에 지붕 씌워놓은 것처럼 아랫단이 완벽하게 한 덩어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한 선으로 뽑혀 있어요. 네. 그 선이 되게 큰 직선과 곡선이 직선은 전혀 없지만 네. 마치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처럼 네. 잘 만들어진 아랫덩어리가 있고 그 위에 마치 지붕을 살짝 얹어놓은 것처럼 네. 분리가 잘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단차이가 있는 듯한 그 캐릭터 라인이 잘 살아있는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시원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들어있는 차들은 또 고급스러운 차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해서 그걸 사랑하고요. 그 라인이 앞에 프론트로 와서 그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 네. 그 공기 흡입구 쪽으로 되게 이제 부드럽게 잘 감싸서 받쳐주는 안정적인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큰 차인데 헤드라이트나 뒤에 테일램프가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차가 커 보이고 스케일감 있게 보이게 하거든요. 워낙 또 큰 차인데 길 가다 만나보면 거의 뭐 트럭만 해요. 그죠. 여기 실제로 저희 사무실 주차장에도 롤스로이스 한 대가 있는데 네. 어마어마해요. 제가 옆에 세우면 얘는 트럭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굉장히 큽니다. 승용차인데도 높이는 1600 가까이 돼서 SUV랑 맞먹는 사이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00인가 1600인가 하여튼 그래요. 되게 덩치가 큰 차라서 그냥도 큰데 그걸 더 커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 센스들이 참 뭐랄까 쉽게 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롤스로이스 팬텀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뭐 방법이 없죠. 온갖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너무 넘쳐나서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팬텀이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굳이 가격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 팬텀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애초에 디자인이 그 시도할 수 있는 공간적 부피적 크기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긴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10가지의 차를 5가지씩 네, 집어봤습니다. 국산차와 해외차를 나눠서 한번 얘기해 주셨고요.